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바빴던 일도 좀 있었고요. 또 실험적인 부분들, 뭐 정리되지 않은 데이터들 때문에 막상 동영상을 올리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동영상을 찍게 됐으니까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뭐 이래 특별한 방법이 나왔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제가 경험했던 바들, 느꼈던 바들, 또 정리된 부분들이 있으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거의 한 열흘 정도 제가 뭘 느꼈나 하면 제 나름대로 이래 어떤 목표치가 있어요. 여러분들하고는 좀 다른, 제 개인적으로 나 이 정도까지 더 가봤으면 좋겠다, 건강적으로. 지금보다는 더 나은, 그러니까 내가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내 몸에 어느 특정한 부분, 뭐 어떤 제가 취약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개선을 해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해결하면 내 몸이 어떤 식으로 변할까,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움직여 보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실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운동만 하고 있는 것도, 뭐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뭔가 실험적인 부분이 또 진행을 해서 더 나은 쪽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 가지 실험들을 많이 해보는데 제가 느꼈던 부분은 뭔가 하면, 어느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출발점이 있어요. 출발점이 있고 좌우 비대칭이 있고 내 몸이 망가졌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완전한 어떤 몸 상태, 뭐 속히 그냥 속되게 말해서 그냥 치료가 됐다. 여기는 병이 났다, 여기는 치료가 됐다, 이 지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수평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수직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수직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병이 났고 여기는 완전 아주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수직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가, 제가 계단식으로, 또 심지어 이렇게 계단식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냥 수직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계단식으로 보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지점까지는 뭐 적당한 노력으로 또 적당한 관심으로 어느 지점까지는 딱 도달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지점까지는. 그냥 처음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개선이 되다가 자꾸 후반부에 오면 올수록 먹히고 꼬이고 뭐 그런 거 있죠. 먹히는 현상 자꾸 나타나고 부닥친다, 이런 느낌. 모르겠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것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도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여튼 어느 지점까지 올라오다 보면 한 6분응선, 7분응선 정도 올라오다 보면 자꾸 먹히는 현상이 생기면서 가고자 함에도 잘 가지를 못하고, 가다가도 먹혀갖고 막 컨디션이 난조를 일으키고 다운되고 막 이런 현상을, 제가 이런 걸 경험한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꽤 오래된, 한 6개월, 1년 뭐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런 걸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순적히 5분응선, 6분응선까지 이게 올라올 때는 여기는 먹힘 현상도 별로 없었고, 그냥 하여튼 뭔가 새로운 방법이 나오면 딱 해보면 잘 통해요. 막 보충을 해도 잘 통하고 컨디션이 착착 올라오고, 머리주머니 중량을 올려도 막 컨디션이 착착 올라가고, 어떤 새로운 운동법이 나와도 뭐 기립근 운동을 해도 컨디션이 쫙 올라가고, 그죠? 뭐 뒤로 걷기 해도 컨디션이 쫙 올라가고, 캐틀벨을 잡아도 컨디션이 올라가고, 뭐 하여튼. 근데 어느 시점 되면 그 동작, 어떤 각각의 동작들이 처음에는 컨디션을 쫙 끌어올렸는데 이 어느 지점에 탁 들어가면
먹히기 시작하면서 이제 컨디션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 걸 지금 제가 계속 느꼈고, 이번에도 또 한 번 느끼게 됐었는데, 이게 우리가 건강을 회복시키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망가진 몸 상태와 완전한 건강한 상태는 사실은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완전한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명도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99.99란 점수는 줄 수 있을지언정 100점짜리 건강 상태는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99.99도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절대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완전한 건강이라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건데, 근데 우리가 사실은 70점, 80점만 돼도 사실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80점, 90점이면 훨씬 더 건강한 사람, 저 사람 진짜 건강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90점만 돼도 엄청난 건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50점에서 70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이 한 60, 70, 80만 돼도 되게 좋은 건강이거든요. 근데 나빠졌던 상황에서 이까지 올라왔다가 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까? 이런 거는 우리가 생활 구석구석,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이런 걸 좀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 교통체증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교통체증하고도 비슷한 건데,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출발할 때는 지방이다 보니까 차가 없잖아요. 그죠? 도로에 차가 별로 없으니까 막 차가 자유롭게 막 100km, 120km 해서 막 달릴 수 있어요. 고속도로를 통해서.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중간에 올라가다가 저 부산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대구쯤 올라가다가 뭔가 좀 정체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가 좀 큰 도시고 이러다 보니까, 정체 현상이 살짝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올라가다가 또 그 벗어나면 또 쫙 올라가죠. 올라가다 대전쯤 오면 또 이렇게 차가 자꾸 정체 현상이 벌어지고, 그쪽에 산업도로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것도 벗어나면 또 서울로 쭉 올라갑니다. 근데 서울 입구에 탁 들어가면 이제 막 차가 잘 앞으로 전진을 못하죠. 전진을 못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 배수구 뚫는 거. 저는 배수구를 시골에 살면서 배수구를 좀 뚫어봤는데, 처음에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거 이렇게 엑셀 파이프나 이런 거 집어넣으면 어느 지점까지는 쑥쑥쑥쑥 들어가요. 또 어느 지점에 탁 들어가면 막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힘 현상이다 이렇게 하고, 그걸 어떻게 하다 툭툭툭 해서 뚫어내면 또 한 1m, 2m 쑥 들어가요. 또 어느 지점 가면 또 턱 막혀요. 그러다가 들어가다가 이래 T자를 만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관이 아예 안 들어가 버리는 수도 있는데, 그걸 잘 어떻게 해보면 그 T자도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렇게 통과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지점인데, 이런 현상이 우리 몸, 그러니까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리고 이래 중간에 막혔다 뚫렸다 이 지점까지는 그런데도 이렇게 통과가 되니까 그런데 괜찮은데, 한 60이나 70 이 지점, 그죠? 60, 70 고지에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막 쉽게 이렇게 전진이 안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상하 비대칭을 따지면 이게 상한선이 원래는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낮 동안에 이제 걸어 다니면 피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밤에 자려고
침대 바닥에 매트에 누우면 피가 올라오거든요. 상한선으로 밑에 내려갔던 피가 이렇게 올라와서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오면 이제 아침에 잠을 깨는 거예요. 한 8시간 누워 있으면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밤에 8시간 자야 끝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4시간 자고 일어나 버리고 3시간 자고 일어나 버리면 끝까지 올라올 수가 없고 계속 상한선이 밑에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자꾸 커져가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상한선이 자꾸 내려와서요, 나중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상한선이 막 갑상선까지 내려와 버리면 막 갑상선 항진증, 더 내려가 버리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하고 막 이렇게 돼. 그 이 위로는 피가 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이마까지, 눈썹까지 내려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코까지 내려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잇몸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인데, 그 위로는 피가 잘 없어서, 그 본인이 느끼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나 요 위로는 귀 쪽에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코 쪽에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근데 이게 내려오더라도, 그죠? 이래 밀어붙이면 만약에 갑상선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상하 비대칭 운동하고 비대칭 운동을 하면 이게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와. 어느 지점까지, 눈까지는 어떻게 하다 올라와요. 올라와. 근데 문제는 눈부터 이 위로는 안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막 물구나무 쓰기를 해도 안 올라가고, 희한하게 막 그 이마를 눌러도 안 되고, 두피 마사지를 해도 안 되고, 여기서 그러니까 막 어떻게 컨디션 좋은 날은 여기 눈에서 한 눈썹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컨디션 안 좋으면 싹 내려가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뚫고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마지막 구분응선. 그러니까 에베레스트를 올라갈 때 마지막 구분응선이 제일 힘들다 그래요. 이거 남아있는 100m가 목숨을 걸어야 그 100m를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m 전까지는 어떻게 하다 올라간대요. 근데 100m부터 마지막 남은 100m를 못 올라간다는 거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동사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수십 년간, 짧아도 수년, 길면 수십 년간에 걸쳐서 망가져 버린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래쪽은 그래도 뭔가 이게 순환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을 하면 막 개선이 일어나요. 근데 어느 지점까지 딱 오면 이게 상하 비대칭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좌우 비대칭 쪽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왼쪽으로 보내고 하는데 보내질 때도 있고 노력을 해도 보내지지 않을 때도 있더라. 제가 어느 순간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답답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이 지점까지 예를 들어서 한 70점까지 좋아졌는데, 사람이 70점에 만족할 수 있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나타나 있는 문제점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걸 개선하면 더 좋아. 70점, 71점, 72점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면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지부진해요. 그것도 강제로 막 개선하려고 막 열심히 운동해버리잖아요. 그럼 좀 먹힘 현상이 나타나면서 컨디션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강제로 뭔가를 막 개선하려고 달라들면 어느 지점까지는 막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지점부터 해서 탁 먹혀요. 먹히면서 컨디션이 살짝 떨어져 버려요. 제가 최근에도 몇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한 2주 전, 그러니까 한 3주도 더 된 한 달 전부터 오른쪽 옆구리에 80g짜리 모래주머니 차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오른쪽 옆구리에. 지금은 안 차고 있습니다. 왜 안 차는 그 사연이 있는데, 제가 어느 순간 걷기 테스트를 해보니까 왼쪽 발이 더 벌어지는 게 확실했습니다. 왼쪽 발이 아주 미세하게 더 벌어졌어요. 아주 미세한데 80g이 맞겠다 싶어서 찼으니까 좋았어요. 아주 미세했어요. 미세했는데 80g. 그러니까
이게 눈에 띌 정도면 제가 그래요. 이거 눈에 띌 정도면 250g 아니면 500g일 가능성이 있다. 눈에 확 드러날 정도면 봐도 잘 모르겠는데 왼쪽이 살짝 벌어지면 이거 한 80g, 100g인데 이게 눈에 띌 정도로 눈에 드러날 정도로 확 돌아가 있으면 이거는 250g이면 아니면 500g이 넘어갈 수도 있다. 나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80g을 차고 또 벽에다가 이렇게 옆구리 기대갖고 막 걷는 거 있잖아요. 그 오른쪽으로. 이것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썼어요. 많이.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써봤습니다. 오른쪽 옆으로 걷기도 하고 뭐 옆으로 플랭크도 해보기도 하고 많이 해봤는데 한 일주일 전쯤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으니까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트림도 잘 나오고. 근데 일주일 전부터 오른쪽 배가 좀 뻐근해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뻐근해지니까 또 오른쪽 옆구리 쪽도 뭔가 힘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고 해서 이제는 뭔가 이쪽으로 힘이 들어오는 모양이다 그렇게 느꼈는데 그래 뭐 느낌이 오니까 이제 계속 해도 좋겠다. 그 일주일 전부터 그런 느낌이 왔는데 계속 하니까 특별히 나쁜 게 없더라고요. 그냥 오른쪽 배가 뻐근하고 오른쪽 옆구리에 힘이 도르고 왼쪽 옆구리에서 좀 피가 빠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 뭐 괜찮네. 이게 어디까지 좋아질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계속 했어요. 계속 하고 근데 한 4일인가 3일 전쯤에 자고 일어났는데 그 전날 되게 잠을 잘 잤어요. 그 전날 특이한 게 그 하루 전날은 잠을 되게 잘 잤어요. 뭐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로는 코도 잘 골고 되게 숙면을 취하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딱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특정한 부위를 나누기 딱 꼬집기 힘들 정도로 배 전체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처음에는 슬쩍 아프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원인을 모르겠더라고요. 원인을 몰라서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 첫날은 막 내가 왼발을 뒤로 좀 많이 당겼는데 내가 앞발 뒷발이 바뀌었나 싶어서 이래보고 오른발을 당겨보니까 뒤로 당겨보니까 컨디션이 좀 올라가서 앞뒷발이 바뀌었는 모양이다 하고 했는데 좀 좋아졌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아프더라고. 또 이건 아닌 모양이다 해서 근데 그때까지는 옆구리 그냥 차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니면 도대체 뭐지 해서 보니까 옆구리가 이제 오른쪽이 이겨버렸나 그런 생각에서 옆구리를 빼봤습니다. 옆구리 처음에 바로 빼지 않고 뭐 15g, 20g 빼봤습니다. 빼봤는데 좀 좋은 느낌이 미세하게 있더라고요. 미세하게 있어서 긴가민가한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테스트를 해보면 거의 맞아요. 앞뒷발도 맞고 양발 벌어지는 것도 맞고 다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아픈 거야. 이 도대체 뭐지? 오른쪽 폐가 떨어졌나? 해서 오른쪽 폐를 들어 올려 보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총동을 했는데도 이게 통증이 안 멈추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지금도 약간 그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약간 지금은 조금 많이 개선이 됐는데 제가 한 3, 4일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못 올리는 어떤 그런 이유도 있었죠. 하여튼 그저께부터 이틀 전부터 이제 옆구리 빼버렸고 옆구리 빼고 나서는 완전히 빼고 나니까 잘 뺐다 싶더라고요. 첫날부터 뺐으면 좀 미리 진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제가 이거 한 달 가까이 차고 있다 보니까 이거 서서히 빼야 되지 않나 이런 괜한 걱정 때문에 초기 진압을
좀 실패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틀 전에 빼고 나니까 조금 진정이 되는데, 그래도 뭔가, 이제는 옆구리가, 오른쪽 옆구리, 오른쪽 배가 좀 세져 버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세져 버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세졌는데, 그러니까, 세진가, 하여튼, 세진 느낌이 들어서, 그, 이제 풀고 나니까 이제 좀 진정이 이렇게 되기는 되는데, 이게 제가 좀 뭐라 그럴까, 한 일주일 전부터 그런 느낌이 들기는 들었는데, 이게 일주일 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자, 이게 내가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니까 오른쪽 옆구리가 왼쪽하고 딱 맞춰주면 내가 건강히 한 번 더 점프하지 않겠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혹은 내가 오른쪽 옆구리가 더 세지면 잘못하면 컨디션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했었어요. 한 일주일 전쯤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과거에도 이런 경험을 사실은 몇 차례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왼쪽 옆구리에 차기도 하고 오른쪽 옆구리에 차기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왼쪽 옆구리가 셌던 적이 있었고 오른쪽 옆구리가 셌던 적이 진짜로 있었어요. 근데 오른쪽 옆구리 차고 이랬을 때 옛날에 막 오른쪽으로 대상포진이 와버리기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계속 밀어붙였는데, 결국은 이게 지금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워요. 이게 시간이 가봐야 되는데, 제가 이게 몸이 불편한데 그냥 차분하게 감사함으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거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함인데, 분명히 그때 당시에 아팠던 거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지금 아팠던 부분하고 아픈 부분하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달라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오른쪽 옆구리가 쓰이면 배가 아픈 것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컨디션이 분명히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통증이 있어서 컨디션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실험을 하면서 무슨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과연 이런 것들을,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는데, 과연 여러분한테 이런 것들을 해보시라고 뭐 요구하기보다는 추천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냥 자의적으로 제가 원해서 이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그 해보고 느낀 점들이 많아요. 아, 지금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7분 능선쯤 올라오면 그다음부터는 쉽게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걸. 그러니까 뭘 해야 되나 하면 순방향적으로 부드럽게 부드럽게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구나. 그냥 이걸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빨리 좋아지기를 바래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게을러서도 안 되고. 근데 그냥 조심스럽게 해갖고 되지 않거든요. 테스트가 중요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면서, 알아야 그게 순방향이죠. 모르는데 순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앞발, 뒷발이, 어느 발이 앞발인지 알아야 반대로 가줘야 순방향이죠. 오른발이 벌어진지 왼발이 벌어진지 알아야 반대로 가는 게 순방향이잖아요. 그죠? 동영상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올리겠습니다.